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원에 재워두고 있는 강유상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문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가지고 한예학 박사님이신 박상준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예방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거든요. 강의 잘 들으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올해 장수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상준 원장님 모시고 예방약이나 한의학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박상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상 원장입니다. 날씨 많이 더우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주로 한의사 쪽 집안이고요. 동생은 의사하고 또 집안에 보면 뭐 사촌 동생이나 매형이나 형수님들 의사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나무만 쳐다볼 때가 있는데 이제 멀리 숲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질병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마이크로적으로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생긴 의학이 현대의학이거든요. 아주 질병을 잘 찾아내는데 계속 그 치료를 받아도 계속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방배동에서 이 기능의학이라고 의사, 약사, 치과센터라고 같이 이제 기능의학을 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비교하자 그러면 집에 이제 곰팡이가 생겨요. 이게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곰팡이를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집안에 습기를 그대로 놔두니까 곰팡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어도 수치는 맞춰지는데 그렇게 몸이 좋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능의학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컨닝에서 100점 맞는 거 자기 실력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수치를 맞추는 거는 사실은 임시 방편이지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좋은 걸 골라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고 화장실도 잘 가고 누구나 아는 이게 된 상태에서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치만 맞추고 있는 거는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다. 그런 걸 이제 서울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7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한 거죠. 비유를 들면 그 자동차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용렬 선생님이랑 방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진 씨랑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3, 4년 동안 경기도에서 웬만한 교육청 강의를 다 불려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치병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안 나는, 어느 병원 하면 다 하려도 안 나는 희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약막으로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약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배동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천안이라든지 어쨌든 좀 유명하다는 데를 막 다 쫓아갔죠. 그러니까 참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볼 때도 있지만 작게 봐야 될 때도 있고 양방적으로 해야 되지만 한방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두 가지를 합쳐도 안 되는 거는 대체였고 뭐냐면 해독이나 영양까지 가야 된다. 이것까지를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한 2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모아서 이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걸 자꾸 알려드리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제 쓰던 약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좋게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일단 3대째 한의사라 그러면 좀 어필하기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무기는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도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신문물을 좀 받아들인 거죠. 옛날에 저희들이 농구나 배구 이렇게 국민들이 키가 안 커서 덤부시 못할 때 외국에 키 큰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용병들 주면 막 덤부시도 하고 이러니까 막 활성화됐어요. 농구라든지 배구가. 지금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국악이랑 실험 같은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젊은 분들.
그렇듯이 한의학을 좋아하는 젊은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좀 갈아입는 게 좋다는 거죠. 좋은 무기를 장착해서 한의사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체요법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영렬 선생님이 제주도까지 오셔가지고 간 디톡스, 저는 간만 한 20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간이 1분의 2리터 정도 혈액을 끌어주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병이 다 뭐 혈액순환 때문에 생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정작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가 간이라는 건 잘 모르세요. 간이나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데 근데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나 물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간 콩팥이 엄청 망가져요. 술 한 잔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 몰랐냐면 이렇게 물 공부하기 전에 20년 전에 막 물이 좋다는 책을 보면 와 물을 먹냐 그냥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기 좋은 거 비타민 C 주스 이런 거 먹으면 좋지 물을 왜 먹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스 안에 물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진대단계를 보면 그걸 빼내기 위해서 물이 2배, 3배가 필요한 거예요. 커피도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오면 빼내기 위해서 2배, 3배나 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물을 꼭 한두 잔 더 준대요. 그래야지 탈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커피를 물 대신 마시니까 혈액이 찐득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찐득해지니까 카페인 농도를 더 못 빼야 돼요. 샷이 두 잔 더 세게 먹어야지 이제 정신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면 탈수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냄비에 라면 끓일 때 냄비 속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냄비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뜨거워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열이 많은 걸로 착각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그게 진짜 좋은 열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좋은 열이 맞아요. 혈기왕성 좋은 열이 맞는데 나이 들면 점점 몸에 열이 빠지면서 나중에 싸늘한 시체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 50 넘어가지고 열이 많다는 거는 어린애처럼 좋은 열이 아니라 제 심장 가열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열이 많다고 생각해서 찬물을 벌컥벌컥 먹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한데 너무 차가운 걸 많이 먹으니까 이제 이 아랫배 불이 확 꺼져버리니까 심장이 놀라서 피를 내려보내요. 이 불 꺼지면 싸늘한 시체가 되니까. 그래서 차가운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장의 열이 2배, 3배나 더 많아져요. 체온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 보면 이 열을 발산하고 싶어서 화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행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폭행이 일어나고 막 칼군이 막 일어나는 거 사실 이 육체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부분을 등한시하고 자꾸 그런 사람을 상담만 한다고 저는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했는 거를 이제 유튜브 나오기 전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환자들한테 설명해 줄 때 얘기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적절한 비유를 했다. 계획한 건 아닌데 너무 비유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거죠. 읽으면. 그래서 1박 2일 디톡스라는 책을 썼는데 암 환자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이거를 왜 좋냐고 봤더니 1박 2일 디톡스를 해서 암 치료하고 관련 없는 건 줄 알았는데 피를 맑게 하니까 암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거 필 독서가 너무 쉽게 썼다, 너무 이해가 쉽다. 뉴스데스크 나왔을 텐데 저기 뒤통수만 보이는 남자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교육적 강의를 3년 동안 서울 경기에서 하다 보니까 간 디톡스라는 거를 자기 처음 들었대요. 저분이 간 수치가 보통 40이 정상인데 항상 400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10배 이상 나오는데 10년 동안 뭘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아지냐 그러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진찰받고 하고 좋아졌어요. 수치가 정상은 아닌데 정상 근사치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저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하신 분 중에 좀 드라마틱하게 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길래 저 선생님을 소개해줬더니 인터뷰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